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져서 투석을 해야 하나요? 이때는 우리 환자분들 어떤 투석 방법으로 투석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. 혈액투석, 복막투석 설명은 들었어요. 근데 방법도 너무 차이가 나고 투석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걱정도 많고 여기에서 너무나 이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혈액투석은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3번,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혈액을 꺼내서 투석기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다시 넣어주는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한 번에 4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서 소독하고 준비하고 또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. 바늘 2개를 찌른 주사 바늘이 들어갔던 자리들을 지혈을 한 15분, 20분 하다 보면 결국 병원에서 한 5시간 정도에 가까이 시간을 소요를 하게 됩니다. 왔다 갔다 시간도 있고 젊은 분들이면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단점이 또 있고요. 하지만 장점도 많습니다. 혈액투석은 환자가 병원에만 오면은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이 다 처치를 해주세요. 환자가 신경 쓸 것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거죠. 투석하시면서 책도 보고 TV도 보고 이렇게 이제 앉거나 누워만 계시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또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일주일에 3일 투석받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직장생활,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 복막투석은 집에서 환자가 하는 겁니다. 환자가 한 번에 20분 정도 걸리는 복막투석을 하루에 4번 투석액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주무시는 동안에 자동 복막기를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 방법이에요. 선생님 어떻게 뱃속에 복막투석액을 넣어야 되나요? 넣을 수 있죠? 그리고 배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요? 배불러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? 하고 질문을 하세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복막투석관이라고 뱃속에 이제 관을 하나 바깥에 연결하는 관을 삽입을 합니다. 하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. 이게 운동도 다 하고 달리기도 하고 직장생활 다 합니다. 딱 하나 못하는 게 샤워도 되는데 목욕탕에 못 들어가요. 이것만 하나 불편하지 실제로 이거 복막투석 관을 넣고 에어로빅 선수단도 있습니다. 이렇게 시범단도 있을 정도로 운동도 다 하실 수가 있고요. 장점은 병원에 한두 달에 한 번만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약물 처방받고 관리 받으시면 되고, 하지만 집에서 하루에 4번씩 스스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상처에 이제 감염이 된다든지 심하면 복막염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, 또 배에 복막액을 넣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또 배가 너무 좀 부르는, 하지만 우리 장기와 장기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한 1.5리터, 2리터가 들어가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별한 불편하지 않는데 일부는 포만감을 많이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. 하지만 주무시는 동안에 하는 자동 복막투석을 이용하시면 또 이런 불편감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. 하지만 환자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잘 합병증도 덜 생기고 복막염도 덜 생기고 또 투석 효율도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투석 방법이다,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. 그러면 혈액투석하고 복막투석하고 어떤 치료가 더 좋은가요? 하고 환자분들 질문하세요. 이제 효과 면에서는 저는 둘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치료 효과는 둘 다 비슷하고 물론 비용도 둘 다 비슷합니다. 그럼 어떻게 선택하냐고요? 저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곤 합니다. 여름 휴가를 가실 때 산으로 가는 게 좋은 건가요? 아니면 바다로 가는 게 좋은 건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. 하지만 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. 이 투석의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기의 상황, 기호에 따라서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.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 특정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심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액을 꺼내서 다시 정화시켜 넣는 과정 자체가 심장에 더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액 투석을 하기가 곤란해요.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복막 투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혈액 투석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인공혈관이나 이런 동정맥류,
투석을 할 수 있는 혈관이 이제 다 망가져서 이런 경우에는 또 복막 투석을 하셔야 되는 또 이런 경우가 있고요. 하지만 이미 복부에 전에 뭐 큰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으셨어요. 아니 암 수술을 크게 받으셔서 복막이 유착이 돼 있거나 아니면 심한 복부 비만, 또 복막 투석은 아무래도 복막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통이 잘 유발될 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또 복막 투석을 하기가 좀 어렵고 혈액 투석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결국 환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, 더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.